특히 유비나 조조에게 이곳은 도읍지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마 삼국지 내용 속에서 적벽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한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비가 있던 총나라에서는 중원을 통일하려면 먼저 한중을 나와서 중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럼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조는 촉을 멸망시키고 통일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한중당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의 아니게 수많은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그런 격전지입니다. 한중 문화의 기틀을 세운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 그 황실과의 먼 친척이던 유비는 왕조의 전통성을 잇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조조였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조조의 글씨. 곤설. 본래 뜻은 바위에 부딪히는 물줄기가 흩날리는 눈보라와 같다는 의미. 한중 땅에서 공방전이 치료하게 벌어질 때 황충이 하위원을 죽이자 조조가 대군을 끌고 복수하러 옵니다. 근데 그 아주 지루한 공방전이 지나면서 조조도 지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포화강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조조가 씁니다. 군, 쉐 쓰고 나니까 부하들이 성상님, 성상 죄송한데 곤자에 삼수변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삼수변이 빠졌다고요. 앞에 있어야 글자가 되는데 그래가 조조가 그렇게 해서 하하하하 니칸칸 봐라 이놈들아 바오허장수이 너무 총만수이치 포화강에 이렇게 물이 철철 넘쳐나는데 굳이 내가 삼수변을 더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조조가 쓴 곤자에 삼수변이 빠져 있습니다. 근한 문학을 이끈 창시자답게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말해주는 일화. 하지만 천자가 되려는 야망으로 일부러 골룡포 곤자를 쓴지는 조조만이 알고 있겠죠. 적벽대전 이후 스촨으로 진출해 천하 삼분지계를 꿈꿨던 유비. 때마침 청두를 다스리던 유비의 먼 친척 유장이 조조의 공격 소식에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는 그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대금산과 소금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72개의 봉우리. 100km에 달하는 절벽길은 들어오긴 어렵지만 방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촉이란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잔도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험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안이 있겠습니까? 파병됐던 병사들, 패잔병들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적벽대전 이전에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던 유비, 관우, 장비. 하지만 그들은 촉한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입니다. 한중을 차지하기 전까지 수없이 누볐을 그곳에서 촉도를 만납니다. 책을 보면서 이 자리를 수십만 번은 꿈을 꿨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정말 오기도 힘들었지만 와보니까 제 상상 이상이에요. 차마 저는 지금 내려갈 자신이 없는데. 아이고. 촉도 중에서도 새들만 지나갈 수 있다는 조도.
잔도보다 더 아찔한 벼랑 끝 외길이 2km가량 이어집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장소. (1800년이) 지난 지금 인기 만점인 전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위나라가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장합이. 그 장합이 쳐들어왔는데 장비가 바로 이곳에서 그 장합의 군대를 아주 또 지략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장합은 결국은 마지막 남은 10명의 병사들과 퇴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관우가 형주를 지킬 때 청두와 한중을 오가며 유비의 오른팔이 된 장비. 그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척도의 구간 중 장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삼국의 연희 속에 가장 매력적인 반전 매력의 인물 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장비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오른손에 꽃갱이를 들고 있네요. 짱페이즈반 장비 식백이라 장비가 아마 측백나무를 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비가 측백나무를 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묘목 들고 꽃갱이 들고 나무 심을 하는 장비. 장팔 3호 대신 곡괭이를 든 장비. 상상이 되시나요? 짱페이 종수 진정민 정량 장비가 나무를 심고 그 후세 김성민이 그 그늘을 즐기네요. 저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더 맞거든요. 장비는 그리 무식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런 식수활동까지 하는 이런 섬세함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많은 사람이 장비를 힘만 센 장수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로 인해 진짜 매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장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설이 만든 이미지일 뿐이죠. 가른강이 감싸고 중천루가 위풍당당히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장비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한중에 가장 근접한 초고의 지붕 때문에 장비는 이곳 최전방에서 군사를 통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판교에서
21kg 단필로 그 조조의 1만 군대를 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장비가 분명히 여기 있었으면 자신감이 있었겠죠. 我乃蜀汉大将军 장이德예. 나는 촉한의 대장군 장이덕이다. 유비에게 있어서는 관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아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18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성 안에선 생생한 삶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중 여기저기에 진열되어 있는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你好。我来这里啊，到处都能看到这个东西啊，这到底是什么呀？你连这个都不知道吗？这是我们这边最出名的张飞牛肉啊！啊，原来这是张飞牛肉。对，你要不要尝一下？尝一下，尝一下。 장비덕에 유명해졌다는 바로 그 장비육포. 来，特别好吃，慢慢嚼。原来这么硬啊！ 对，风干牛肉肯定是以硬为主的。 风干的 바람에 말려가지고. 또 매운맛이 나네. 有点辣. 对，麻辣味的。 처음엔 딱딱했는데 점점 물러지면서 매운맛, 산초맛, 막 여러 가지 맛이 막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제 고기 맛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설 속에선 장비가 돼지고기 장수로 등장하죠. 누가 장비의 고장 아니라 할까봐 온통 그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흔히 장비를 두고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분들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면이 있었습니다. 您跟这爷爷下象棋的话，谁厉害啊？他厉害，他像他，是吗？也不厉害，反正一般，一般水平。我就是长相这个跟张飞一模一样。那以前有没有人这样说过？以前是没啥，这儿主要是旅游，搞旅游，所以把张飞打出来搞旅游。 위나라의 명장 장압을 우회로에서 급습해 대파한 건 장비의 대표적인 지략전으로 꼽힙니다. 엄한과의 대결에서도 죽임 대신 촉의 장수가 되게 한 것 또한 다혈질과는 먼 이야기죠. 请问一下，你好。肯定是这里。我听说这里有一个张飞的专家。 对对。哎，是我在找他，是哪位？啊，就是我啦，其实。啊，是你呀？对啊。哎，真的吧？真的呀。哎呀，真的，哎呀，你好，你好，你好。您觉得这个张飞是个什么样的人物呢？我觉得他是一个很有智慧的。智慧的。对，而且长得很帅。长得很帅，张飞人家都说张飞长得很粗耶。啊，不是不是，那其实正儿八经张飞是很帅的，又很高，然后长得也很帅的那种。一一的给我介绍。可以，没有问题。没问题了。对。 자칭 타칭 장비 박사를 만나 그동안 몰랐던 장비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합니다. 那就是张飞，就是他可能还会绣花吧？绣花？对。不会吧？那民间有说法嘛，张飞绣花粗中有细呀。张飞绣花粗中有细。对。 알고 보니 스노키가 특기에다 문무까지 모두 겸비했다는 장비. 三国演义里面他是卖猪肉的。对。这是假的吧？这是真的呀。真的。真的，他祖辈上是卖猪肉的呀，然后所以他家境非常富有，所以你看出生在这样富有的家庭，那也是书香门第呀。可是这个他还绣花呀、书法呀、画画，都我一直以为是这个卖猪肉是假的呢。
没有，人家说英雄不问出身啦，好多人家就哦，是、英雄不问出身。对，所以就是好多其实他都会很有才华的那种，对。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딸을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시집 보내며 유비와 사돈을 맺었습니다. 당시의 혼인은 세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동맹수단. 그만큼 존재감이 대단했던 장비입니다. 你来到阆中呢，一定要吃我们这边一道非常美味的美食哦。阆中的美食。对，什么东西？就是这边，看一下。这边啊。对。 好啊，好啊。 랑중의 대표 음식을 소개해준다는 그녀. 我帮你点面。你吃那什么面？那我要一个黑的牛肉面和一个白的那个张飞牛肉面。 장비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장비 우육면 집입니다. (12시간을) 푹 고아낸 국물로 만든다는 하얀 장비 우육면. 또 하나는 소스가 들어간 검은 장비 우육면입니다. 糖汁啊，就是用糖熬的汁。 특히나 검은색 우육면은 장비의 검은 얼굴에서 착안한 것. 하지만 이 또한 만들어진 이미지죠. 还有用冷筷子擦擦。 얼굴색으로 성격을 표현하던 원나라 때의 희극, 잡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黑的、白的。 우육면이라 이런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이런. 형언할 수 없는 투박한 장비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되게 짠 줄 알았어요. 모양을 보고. 그런데 하나도 짜지가 않고 담백한데 씹다 보면 안에서 고기 맛이 막 씹히는 게 그 고기 맛이 되게 향기롭습니다. 장비의 맹렬한 기세와 정직한 성격을 표현한 그 맛을 음미해 봅니다. 谢谢，拜拜。 밤이 되면 더 눈부시게 빛나는 장비의 도시. 매일 밤 고성 안에선 신선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의 랑원선경 무대가 펼쳐집니다. 各位观众，大家晚上好。 오프닝을 여는 건 역시 장비. 정말 특이해요. 마치 마을에 들어왔는데 마을 전체가 무대예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공연 무대라고 정해진 게 없고 곳곳에서 공연이 막 벌어지니까 공연을 쫓아가면서 봐야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삼국지 스토리는 물론 총나라의 비단, 스촨의 매운맛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랑원선경. 촉한의 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장비가 시서화에 능했다. 심지어는 미인도를 잘 그렸다. 꽃을 수놓았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랑중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는 장비라는 2000여 년 전의 인물이 그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랑거리요. 또한 그들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여긴 정말 장비의 마을이었습니다. 再见 랑중, 再会 张飞. 소설 속에선 친근했고 실제로는 더 대단했던 촉한의 장익덕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은 시안. 과거 장안으로 불리던 그곳은 중국 산시성에 위치합니다.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를 여며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지금의 중국을 보려면 베이징, 3000년의 중국을 보려면 시안에 가라고 하죠. 중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심에 도착합니다. 다江东去,西去长安. 큰 강은 동으로 흘러 바다로 이르지만 서쪽으로 가다 보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나라 때 호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시 황제 함양 그리고 당대의 장안에 이르기까지 13개 왕조가 약 1100여 년 동안 수도로 지정했던 바로 그 도읍지 장안이 이곳 시안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진시황의 숨결이 깃든 곳. 기원전 221년 어지럽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국가를 완성한 진나라. 오늘날의 중국을 잇게 한 중요한 시초가 되었습니다. 两位好，为什么穿这样的服装呢？因为喜欢。因为喜欢啊！你们是这里本地人啊？不是，我们是来旅游的。啊，哪里来的？郑州。哦，郑州。对。你们为什么来西安玩呢？因为就是很喜欢这个城市，然后是我们国家历史上很重要的一个城市，然后我们就想来这边感受一下节日的氛围。因为西安这种城市是从周代到唐代就一直都是首都，所以我们过来这边感受一下那种氛围。 시안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면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만듭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음식이 이곳 시안에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먹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출출하던 차 지역의 명물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기로 합니다. 면 좀 보세요, 면. 哎，请问这是凉凉面吗？对，这就是西安最有代表性的一个面，凉边面。好吃吗？非常好吃。这个呢是最带有西安特色的面食，凉边面。 벨트처럼 넓은 면발에 이름도 독특한 병병면. 이것을 맛보려고 다들 일부러 찾아온 듯한 광경입니다.来一碗凉凉面吧。好的。那要不这边我给您介绍一下标麦面呢？哎呀，谢谢。 그런데 그때 对我们表面面的表字了解吗？啊，表字那个复杂的那个。对，很复杂的。哦，56笔。56笔。对，它代表了我们中国56个民族。啊，对了，刚刚56个。哎，56笔，这个字写出来是很好看，很有意思。然后呢，刚好是我们一个表面，一个面食文化，所以说就是一个表字。 컴퓨터도 입력 못하는 글자를 직접 써주겠다는 직원. 请我们美女现在开始把表面的表字的口诀歌，这个歌。还有口诀啊？是呀。哦。一点飞上天，黄河两道弯，八字大张口，言字往里走。你一牛，我一牛，你一长，我一长。 中间这个马大王，坐个车逛咸阳。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복잡한 병자입니다. 这是口诀，是口诀，有口诀就容易写的吧？
对，这个字的笔体是按口诀一块写的。这个字是从中国字典和老字典、新字典是查不到的。一点微笑。 병병면 노래와 함께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黄河两道弯。 黄河两道弯，八字大张口。八字大张口。 중국인들도 쉽게 쓰지 못하는 한자다 보니 저희 도전이 다들 신기한가 봅니다. 马道王，这个车车逛咸阳。 노랫말을 따라가다 보면 완성. 써본 글자 중 가장 복잡합니다. 完成了。特别如果是不是中国人的话，写得更好。结构不错，结构把握的比较好。他以前写过。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함양에 과거를 보러 온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없던 이 음식을 먹고 장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맛이 좋아 생각나는 글자를 모두 넣다 보니 지금의 병자가 됐다는 설. 얼마나 맛있길래 글자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 비빔면 속에 양념 속에서 중국 요리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맛이 다 납니다. 사천의 향취도 나고 마치 마파두부의 어떤 소스 같은 맛도 나고 그 중국식 짜장면의 맛도 나고 복잡한 글씨가 나올 만큼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초패왕 항우가 유방의 한나라가 아닌 초나라로 중국을 통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우가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무대가 바로 이곳 홍문입니다. 분서갱유, 만리장성과 아방궁 축조 같은 무리한 공사로 반란이 일었던 진나라 말기. 전국에 나타난 호글 중에는 유방과 항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항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항우가 유병을 일으켰을 때 군사가 모자랐어요. 군사가 모자라서 산적 집단을 찾아갑니다. 우리하고 같이 힘을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적 두목이 웃죠. 그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하고 시합을 하자. 무슨 시합? 솥들기 시합. 이 무쇠솥을 누가 오래 들고 있는가 시합을 하자 하고 자기가 들었죠. 그러니까 항우가 한 손으로 들고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기세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유방에 앞섰던 항우가 비운의 장수가 된 사연. 당시 항우와 유방은 진나라의 도읍지인 함양, 지금이 시안이죠. 누가 먼저 여기를 점령하느냐가 큰 관건이었는데 유방이 먼저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항우가 뒤늦게 와서 이곳 홍문에 진지를 구축하죠. 그리고는 유방을 부릅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 유방을 부르고 죽이려고 한 파티가 바로 홍문의 파티. 홍문은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영웅의 운명을 바꾼 홍문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방을 주기 위해서 조카인 항장이 건물을 줍니다. 칼춤을 추다가 유방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삼촌이라는 항백이 내 친구가 저 진영이 있는데 도와줘야겠다. 그 건물을 막아서고 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건물을 치면서 결국은 유방을 못 죽이죠. 부하의 충원처럼 황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최측근의 배신까지 맞게 된 항우. 그 이면엔
유방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지 않은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쯤이 아니었을까요? 저기 어딘가에 앉아있을 유방을 보고 항장이 나타나 그러죠. 诸位英雄，为了酒兴，我献给各位一支剑舞。 주홍을 위해서 제가 근무를 추겠나이다 하고 탁 칼을 뽑아들고 유방을 노렸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갖다 유방 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항장이 나서 막죠. 하 조카야 이러면서 所谓剑舞 两一对才过瘾 두 사람이 원래 추는 것이 제맛이니라 하고 둘이서 날아오는 칼을 막습니다. 저는 유방을 찌르고 싶은데 삼촌은 왜 자꾸 막으시나요? 그때 아마 유방은 여기쯤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그 유방은 그때 아무런 내막을 모르고 아마 멋지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와, 好剑法,好剑法. 끝내 자길로 생을 마감한 항우장사. 사면초가가 들려오던 날 이 날을 기억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천하를 뒤흔들었던 난세의 영웅들.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을 해치웠다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